다른 영상 진행하기 전에 우선 썸과 애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이나 글에서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마치 무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어의 필수적인 존재잖아요. 하지만 정확히 알고 써야 되겠죠. 그런데 썸이나 애니가 어떤 기능을 하고 일상에서 왜 그렇게 많이 쓰일까요? 먼저 관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썸이나 애니가 명사 앞에 쓰여서 관사의 기능을 대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궁금하지 않나요? 왜 영어에서는 관사 어나 on 혹은 더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사실 영어는 이렇게 명사가 동사 앞에 오면 주어로서 은는이가의 뜻이 되고 동사 뒤에 나오면 을들의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대화에서는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명사인지, 즉 어디서부터 주어이고 어디서부터 목적어인지 서로 헷갈려서 의사소통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어나 on, 더와 같은 관사를 써서 지금부터 명사 시작이야 라고 알릴 수 있게 한 거죠. 즉 이 관사가 우리말의 은는이가란 뜻도 되고 동사 뒤에 나오면 을들이란 뜻도 있다고 생각하면 관사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잠깐 생각하느라고 she kicked A라고 말을 잠깐 멈추더라도 듣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찾는지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ball이라고 말을 이어주면 공을 찾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Did you find the booklet?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booklet이란 단어가 뭔지를 몰라요. 하지만 더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를 찾았냐고 물어보는구나. 그런데 book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봐서 엊그제 내가 잃어버린 이렇게 생긴 이것을 찾았냐고 물어보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며 서로 내용을 절충해가며 대화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I have book 이라고 하면 안 되고 I have a book 이라고 해야 말이 되죠. 어는 원과 같은 뜻이니까 한 권의 책인 경우만 사용하고 두 권인 경우는 I have two books, 세 권은 I have three books 라고 해야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죠. 그냥 복수라고 해서 I have books라고 하면 일상의 영어에서는 정말 어색하게 들린답니다. 이렇게 1, 2, 3 하는 것도 관사 대신에 정말 많이 쓰이죠. 그런데 가끔은 셋 정도가 넘어가면 사실 정확히 표현하기도 힘들고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몇몇의 약간의 란 뜻을 갖는 썸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즉 썸도 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썸은 적어도 셋 이상 정도이기 때문에 썸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복수형을 써야 되겠죠.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떨까요? 워더나 주스처럼 양을 나타내는 말이나 혹은 progress와 같은 추상적인 의미의 셀 수 없는 명사도 일상의 회화에서는 앞에 썸을 사용해야 자연스럽게 들리죠. 상대방에게 여기서부터 명사야 라는 서로 간의 암시인 거죠. 물론 you need to drink water every hour 이렇게 써도 문법이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water는 이 세상의 모든 물처럼 느껴져서 일상의 대화처럼 안 들리고 딱딱하고 조금은 사무적으로 들리죠. 사실 안내문 등의 글에서는 한 단어라도 줄여 쓰려고 썸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죠. 하지만 일상의 대화에서는 개인적으로 물을 마시고 싶은 거라면 I want to drink some water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답니다. I have money on me. 어떤가요? 문법적으로는 틀린 것이 없죠. 하지만 이렇게 썸을 넣어줘야 진짜 자연스럽게 들리겠죠. I have some money on me. 나에겐 돈이 조금 있어. 라고요. 그런데 water나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이니까 단수 뒤에 s 쓰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죠. She made some progress. 그녀에게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어.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도 some을 넣어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죠. 이렇게 관사 대용어들은 정말 많거든요. my, this, lots of, few, much 이런 것들. 하지만 많다, 적다, 내 것, 네 것 이런 것보다는 some이 굉장히 중립적이라서 책이건 일상의 회화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어도 좀 더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란다면 some을 좀 더 풍부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some과 any를 비교해가면서 정확히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사용된다고 하는 any는요. 기능은 some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사처럼 쓰이는 거죠. 위에서 설명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단수 복수 개념도 some처럼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로 any books처럼 뒤에 s를 꼭
붙여줘야 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면 any rice, any difference처럼 단수 취급을 해주고요. 그럼 some과 any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some은 어떤 몇몇츠, any는 역시 어떤 어느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지만 또 흔히들 some은 긍정문,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 혹은 무언가를 권유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외우고 사용하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워서 잘못 사용하면 불편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영어에서는 문법에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했죠. some과 any의 가장 큰 차이는 쓰이는 세계죠. some이 쓰이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고 눈에 보이거나 말로 단호하게 확언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즉 맞아 할 수 있는 세상에 쓰이는 거죠. 아니다, 모른다 할 수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some good ideas, 좋은 생각을 말이야 라고 반드시 some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some은 어떤 몇몇이라고 일부러 해석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생각이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Tom brought, 탐은 데려갔어요. Some friends, 몇몇의 친구를 to the party, 파티에. 탐이 친구를 실제로 파티에 데려갔나 봐요. Some of the meat, 그 고기들 중에 일부는 was fresh, 신선했어요. 아마 추측상 어떤 고기는 조금 상한 것 같은데 일부 고기는 신선했다는 뜻인가 봐요. 이렇게 some이나 any는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가 무엇인지 추측이 가능하면 여기서는 meat, some meat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some과 meat가 합체가 이루어져서 some이 마치 명사처럼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는 명사가 the meat처럼 단수 명사인 경우에는 some도 단수 명사, 이 meat와 합체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수 동사인 was가 쓰였고요. 이 문장을 볼까요? 그 학생들 중에 몇몇은 집에 돌아갔어요. have를 쓸까요? has를 쓸까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렇죠. The students가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이 some은 some students가 합체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해줘서 복수 동사인 have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some이 긍정의 세계, 알고 있는 세계라면 any는 미지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서 쓰이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의 어둠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있을까? 아니야, 없을지도 몰라. 혹은 정말 모르겠어. 아니야 하는 그런 세상이겠죠.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좋은 생각이 있어 할 때는 I have any good ideas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생각은 나에게 실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some과 any의 두 세계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낫이 되겠죠. 즉, 이 미지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이 낫인 거죠. 그래서 이 낫이 일단 사용이 되면 그 뒤부터는 some을 쓸 수가 없고 any를 써야 하죠. I don't have any good ideas 하고요. 물론 not과 any를 합쳐서 I have no ideas 라고 써줘도 됩니다. 나에게는 돈이 없어 하는 경우는 I don't have any money on me 라고 해줘야 되겠죠. 친구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Tom didn't bring any friends to the party. 어떤가요? 좋은 생각, 돈, 친구는 여기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참고로 some과 마찬가지로 there aren't any jobs처럼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따라 나오면 복수형을 써줘서 s를 꼭 써줘야 되고요. There isn't any work처럼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면 단수형을 써줘야 되겠죠. 우리말로는 그냥 둘 다 일자리가 없어요 라고 하면 되겠죠.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혹시 단수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에도 단수, 복수 구별을 해줘야 하죠.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한번 익혀두면 많은 곳에 응용이 되니 처음에는 조금 느린 것 같아도 목표에는 좀 더 빨리 도착한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some과 any는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이다 보니 아예 합체가 이루어진 단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건을 칭할 때는 어떤 것 하면서 something, anything. 어떤 사람, 즉 사람을 칭할 때는 someone, anyone. 그리고 약간 구어체에서는 somebody, anybody.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변해버린 단어들이 생긴 거죠. 조심할 것은 이때는 전부 단수 취급한다는 것이죠. 이 단수의 복합 명사에 대해서는 또 설명할 게 많거든요. 다음에 꼭 설명해 드릴게요. 자, some과 any 중 답을 골라볼까요?
I forgot. 나는 깜빡 잊어버렸어. To buy. 살 것을 말이죠. some eggs, any eggs. 어떤 게 들어갈까요? 그렇죠. 깜빡하긴 했지만 긍정문이죠. 사야 할 계란이 나에게 존재하긴 했는데 깜빡한 거죠. some을 골라야겠죠. I haven't eaten. 나는 먹지 않았어요. something, anything. 아무것도요. all day, 하루 종일 말이죠.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조금 쉽게 답이 다가오죠. 영어에서는 이 not부터 부정의 영역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부정의 영역 속에서는 any가 들어있는 anything이 답이 되겠죠. 어떤 것도 먹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새들은 날 수 없어. some이 들어갈까요? any가 들어갈까요? 힌트가 있어요. 낫이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부정의 영역은 not부터 시작이 되니 이 부분은 부정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some을 써서 some birds라고 해야죠. 부정문이라고 무조건 any 이렇게 학습하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not을 기준으로 봐도 되지만 의미상으로도 그런 새가 있다는 사실은 미지의 사실이 아니잖아요. 날 수 없는 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비슷한 예문 하나 더 들어볼게요. There were some books. 몇 권의 책이 있었어요. We didn't buy. 우리가 사지 않았던. 이렇게 뒤에 따라 나오는 not은 앞 not 영역 밖에 있는 some books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죠. 부정문이니까 any.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some과 any가 한 문장에 섞여 있기도 하네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don't want, 원하지 않아요. To share, 서로 나누는 것을요. Anything with anybody, 어느 누구와 어떤 것도요. 문법적으로는 not을 기준으로 삼아 not 앞은 긍정의 영역으로 some을 쓰고 not 뒤는 부정의 영역으로 any를 써야 하는 거죠. 내용으로 본다면 이 앞의 some people은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뒤에 anything이나 anybody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들이죠. 아직은 나누는 행동을 어느 누구와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 둘을 가르는 경계는 바로 의문문이죠. 그래서 의문문을 나타내는 시점부터 any를 써주면 됩니다. 물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정보이니까 정말 답을 모르는 경우에 써야 보다 적절하겠죠. 그래서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너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니? 란 의미가 되겠죠.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니? Any information about it? 그것에 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니? 란 의미가 되겠죠.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any brothers or sisters 그리고 any information 하면서 any를 사용했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any도 마찬가지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면 s, 복수형을 써줘야 되겠고 information처럼 셀 수 없는 명사인 경우는 반드시 단수형을 써줘야 되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답이나 그 현상을 알고 있다면 미지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의문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알고 물어볼 때와 모르고 물어볼 때. 상대방이 장거리 달리기를 끝내고 와서 누가 봐도 갈증이 나는 게 분명한데 너 혹시 목마르니? 라고 물어보면 정말 서운하겠죠? 너 목마르지?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긍정의 세계에서는 Do you want some water?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Do you want any water? 라고 물어보면 비교적 중립적이지만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지는 않겠죠. 상대방이 복사기를 가지고 쩔쩔매고 있네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미지의 세계가 아닌 거죠. 현실적으로 서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Do you have some problems? 문제가 좀 있니? With this machine, 이 기계의 말이지 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복사기 판매자가 전화를 해서 이 복사기가 작동이 잘 되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싶거든요. 그런 경우에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실은 미지의 모르는 세계잖아요. 그때는 Do you have any problems? 하고 any를 써줘야 되겠죠. 혹시 어떤 문제 있나요? With a new machine, 그 새 기계의 말이죠. 란 의미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하나는 somebody이고 하나는 anybody이지만 우리말 해석으로는 누군가 나 좀 도와줄 수 있나요? 하고 비슷하게 들리네요. 사실은 둘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려면 그 도움을 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도움이 정말 필요하겠죠. 그때는 somebody를 쓰는 게 좋아요. anybody를 쓰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누가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잘 모른다는 느낌, 약간 좌절받는 느낌,
혹은 이미 부탁을 거절받은 이런 느낌이 들죠. 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 somebody가 훨씬 듣기에 좋겠죠.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Is there someone else일까요? Is there anyone else일까요? 의미는 누가 있니? 나 말고 누가 있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어지는 말이 I thought, 난 생각했어. You only liked me, 네가 나만 좋아한다고 말이지.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서 thought와 liked라는 과거를 쓴 것 보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의식, 무의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겠죠. 그러나 그 의심이 낮아질수록 anyone else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별을 슬퍼하는 팝송이라면 someone else를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더 슬프게 들리겠죠. 이 문장 볼까요? 역시 우리말로는 해석이 비슷하죠. Is there else? 또 누구 있니? Who else is coming? 그 밖에 누가 올 거니? For dinner. 저녁 식사에 말이야. Besides you. 너 말고 다른 사람 말이야. 정말 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물어보네요. 당연히 이때는 anyone이 들어가야 되겠죠. We need some matches. 우리는 성냥이 필요해요. Have you got something? 이 자리에 뭐가 적절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냥을 많이 가지고 다니진 않잖아요.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any가 보다 적절한 것 같죠. I've got some chocolate. Do you want something?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합체된 some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유할 때도 존재하는 것을 줘야지 미지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을 권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yes도 기다리고 있고요. 긍정적인 yes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권유를 할 때는 Would you like some pizza? Would you like some more coffee?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충분히 커피를 마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Would you like any more coffee?를 써도 될 것 같아요. 한 잔 혹은 두 잔을 이미 마셨으니까요. 이제 이 경계를 가르는 표현이 하나가 더 남았네요. not, 의문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if절이죠. 그런데 왜 의문문도 부정문도 아닌데 이 if절에서 이 부정 혹은 미지의 영역인 any를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자, 여기서 A와 B의 대화를 볼까요? 여기에서 A는 B가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준비가 된다면 출발을 하고 준비가 안 되었다면 혼자 가겠죠. 이렇게 이 if도 의문문의 변형인 거죠. 그 가능성이 실현이 되면 함께 갈 거고 가능성이 실현이 안 되면 혼자 가는 거고요. 간접 의문문으로서의 if절도 마찬가지예요.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어. If you are ready. 네가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말이야. 조건절로서의 if나 간접 의문문으로서의 if나 의문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따라서 의문문에 적용했던 some과 any의 차이, if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예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나에게 전화해 주겠니? 이 번호로 말이지. 어떤 게 맞을까요? 그렇죠. 둘 다 맞겠죠. 하지만 something은 보다 직접적이고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굉장히 강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anything은 그냥 중립적이에요. 혹시 무언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전화해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간접 의문문도 볼까요? I wonder. 난 정말 궁금해. If he likes someone else. 아니면 if he likes anyone else.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을 경우에는 someone else를 써주겠고 정말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때는 anyone else를 쓰는 경향이 보다 강하겠죠. some과 any가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설명도 조금 길어졌고 아직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네요. 하지만 끝내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원어민들도 이 둘의 뉘앙스를 설명해 보라 하면은 차이를 잘 못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some과 any의 차이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둘이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고 좀 틀려도 괜찮아요. 사실 우리도 우리말 할 때 우리말 어법 정확히 맞는 거 아니잖아요. 의문문인데 some이 쓰이네.
부정문에선 썸이 안 쓰인다고 배웠는데 왜지? 하는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 영어가 좀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봤거든요. 뉘앙스 차이 알고 구분해서 사용하면 더욱더 좋고요. 우리말도 같은 말을 해도 듣기 좋게 말 잘하는 사람 조금 부럽잖아요. 두 번째는 나 셀 수 있는 명사인데 any나 some 뒤에 단수로 쓰이는 거 봤는데 이상하다. 혹은 any가 긍정문에도 쓰이네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영상과는 약간 다른 내용이거든요. 부정문에서 if의 줄임꼴을 학습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참 많네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게요.